안녕하세요. 아카이드 대표 김웅석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저한테 이제 월급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물어보실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더 체계적으로 좀 월급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제 학원 강사 성공 TV에 여러 가지 이제 학원 강사 월급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제 이메일로 또는 제 댓글로 이제 많이 월급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자, 근데 월급 문의 주실 때 정보가 너무 적으면 좀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어떤 적정 월급을 알려드리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리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저한테 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근무하고 계시는 학원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과목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대상 학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초등, 중등, 고등 그러면 이제 중등이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도 중요하지만 각 학년별로 전체 데리고 있는 학생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3이 몇 명인지, 고1이 몇 명인지, 고2가 몇 명인지 이 인원수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제가 좀 체계적으로 월급에 대해서 적정 수준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의 사이즈, 그쵸? 그러니까 강사 수가 몇 명인지. 근데 강사 수가 몇 명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때는 되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종합학원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학원의 전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목별로 강사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가 몇 명인지, 영어 강사가 몇 명인지 대략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 전체적인 근무 시간이겠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근무 일수, 일주일에 주 4일을 근무한다면 무슨 요일에 근무하는지. 왜냐면 평일에 근무할 때랑 주말에 근무할 때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출근하는 일수와 출근하는 요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좀 정확하게 월급을 책정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보는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제가 지금 학원 강사 플러스 원장 생활 하셔서 총 17년차 경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제가 이제 학원 강사 관련 책을 집필하고 나서 출간한 이후 수많은 강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시고, 그리고 다양한 원장님과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정보가 쌓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정보들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적정 수준의 월급이 정답은 아닙니다. 강사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답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제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좀 대표적으로 좀 공감이 아니라 좀 공유해드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강사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학원 강사잖아요. 알바는 아닌데, 알바. 학원 강사는 알바가 다르잖아요. 알바라고 한다면 뭐 대학생들이 이제 일하는 뭐 조교든 첨삭 조교든 뭐 행정 직원 이런 것들 알바 형식으로 고용하는 학원도 있지만, 강사로 이제 제대로 강사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알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파트 강사든 정규직 강사든 뭔가 월급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시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규 강사로, 또 파트 강사든 정규직 강사든 강사로 일을 하시는데 왜 시급으로 일을 하시죠? 학원에서 강사님을 고용하시는데 시급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딱 보고 약간 초보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학원 입장에서는 좀 이제 고용할 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알바 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제 시급을 주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학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급을 얼마 받을 거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로 마음 먹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요 시급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기본 월급제로 책정되든가 아니면 비율제로 책정이 되지 시급을 받고 강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에서 이제 시급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아닙니다. 저는 월급 아니면 비율제로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알바가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왜 시급을 받냐고. 자, 그러면 시급 도대체 얼마 받아야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대학생 조교, 첨삭 조교, 그러니까 학생들 질문 받아주는 조교 시급을요, 제가 지금 15,000원, 16,000원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강사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사인데 시급 15,000원 받고 있거든요? 아니, 강사 시급인데 왜 15,000원이죠? 조교 시급을 15,000원 주고 있는데 강사한테 왜 15,000원 주냐고요. 근데 시급을 했더니 좀 일주일에 많이 출근하시나봐요. 월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월급이 거의 한 30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을 하시는 건지. 자,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시고 뭐 근무 시간이 많다고 칩시다. 그리고 시급으로 했더니 월급이 뭐 350, 360만원, 뭐 세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그 정도 월급을 받을 정도라면 시급이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근무 시간이 꽤 길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급으로 강사 월급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도 딱 그 시간에 맞게 출근하려고 그러고 딱 시간 되면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뭐 숙제 검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계약한 그 시간을 딱 채웠으면 바로 퇴근해버린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출근 시간 정해진 시간 이전에 절대 출근하지 않아요.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으로 측정이 되면 강사 입장에서도 뭔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거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학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학원 입장에서 시급으로 주는데 이 강사가 일찍 출근하든 더 늦게 퇴근하든 시급을 더 챙겨주지 않는다고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강사와 학원의 괴리감. 그렇지 않나요? 강사 입장에서는 나 이런 일을 더 해야 돼서 더 늦게 퇴근할 건데, 늦게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 챙겨주지 않아. 그럼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시급제로 하기보다는 월급제를 책정해 놓고, 그러니까 기본 인원에 대해서 월급제, 그리고 그 인원 초과하는 거에서 비율제로 하시게 되면 강사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월급이 늘어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더 이제 본인의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기도 하고, 또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상하게 된다는 거죠. 학원 입장에서도 좋아요. 강사가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해준다면 학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입소문도 나고 학생들이 이제 더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급제로 하시기보다는 월급제로 비율제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제 학원 강사 월급이 너무 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강사님이 새로운 학원에 이직을 해서 이제 고용되고자 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월급 계약을 할 때 본인 생각할 때 월급이 너무 작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지만, 아니 다른 학원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왜 적게 주는 학원 가서 일하시려고 하나요? 강사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 학원은 왜 내 능력을 이거밖에 인정해주지 않지? 그럼 다른 학원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아 도는 게 학원입니다.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좋은 강사를 뽑기를 원하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서 월급 대충 받아가려는 강사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좀 약하다고 느끼실수록 대형 학원에 가셔서 제대로 빡세게 근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그 대형 학원을 통해서 그 대형 학원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강사들을 본받고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능력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대형 학원 쪽을 알아보시고요. 본인이 능력이 출중한데 이 학원이 나한테 제시하는 월급이 너무 적어, 다른 학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초보 강사시라면 일단은 대형 학원 목표로 노력해 보시고요. 대형 학원에 고용이 됐어요. 근데 첫 월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대충 비율을 정한 게 있죠. 초등부는 150에서 200 사이, 중등부는 180에서 250 사이, 고등부는 220에서 300 사이, 요 정도로 첫 월급 시작하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첫 월급은 첫 월급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그 학원에서 이제 3개월, 6개월 동안 강사님이 실적을 만드시고 성과를 보이신다면 다시 월급 재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월급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씩 월급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사님이 이제 내공도 쌓이고 시스템도 더 성공적으로 구축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절대적으로 학원 시스템을 압도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충분히 억대 연봉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 첫 월급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기타 초반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한테 문의 주실 때 좀 그런 상세한 정보들을 주셔야 제가 더 알뜰살뜰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십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왜냐면 이메일로 연락을 잘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보가 너무 좀 빈약해서 그 정보만 갖고 제가 이제 월급 적정 수준의 월급을 알려드리면 또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러면 메일을 보내고 또 다시 정보를 새로 주시고 이런 게 좀 제가 한번 메일을 받으면 바로 당일날 보내기도 하지만 저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메일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 알려주실 때 좀 장황하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넣으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원도 성공TV가 이제 벌써 구독자가 800명 가까이 이제 다가가고 있거든요. 800명이 돌파되면 또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서로 윈윈하면서 성공 강사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국의 많은 강사님들 크게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의 많은 원장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원장님들도 크게 학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찍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